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게 된 안전품질실의 안기웅 차장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육은 1시간 기준으로 실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 교육이 끝나면 다음에 이 교육과 관련돼서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훈련 관련된 내용은 공문으로 따로 보내드리고 관련 사항들은 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각 훈련 사항과 관련돼서는 각 부서의 기능 연속성 담당자께서 진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사항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반 사항은 이제 근거나 목적이나 이 재난 안전관리 매뉴얼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재난 위기 형태에 따른 관리 체계, 그리고 이게 이제 행안부나 쪽에서 중앙정부에서 위기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은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위기 경보별 조치사항은 뭐가 있는가, 그리고 재난 상황별 조치 내용 및 절차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 기관별 대응 수치,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근거와 정의, 목적 범위, 위기관리 매뉴얼,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개발공사에서 가장 직접적인 재난으로 볼 수 있는 게 풍수에 대한 재난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호우특보나 태풍 관련된 기상특보에 대한 기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인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 등 유형별 재난관리에 대한 주관 업무를 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기본법 제34조의 사항에 보면 기능별 재난활동 계획을 수립되고, 그리고 매뉴얼에 대한 거는 34조의 5항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 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수립하고 교육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물공사나 공사장의 풍수에 태풍, 재난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재난이 발생됐을 때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의 목적을 둘 수 있고요. 이 적용 범위는 본사, 사업소, 재해 예방 활동 및 대응 체계, 그리고 보고 활동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제 기준이나 응급 대책, 긴급 지원 체계에도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비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상하근무 기준의 이제 범위에 들어가고, 재난수습 대책단, 재난 대응 조직의 운영, 이런 부분이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아까 34조 5항에 보면은 위기관리 매뉴얼인데 이게 총 3가지로 분리됩니다. 하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고, 요거는 누가 작성을 하냐, 행정안전부에서 이건 주관기관, 재난관리 주관기관에서 작성을 합니다. 아까 행안부에 대한 부분이고, 행안부는 이게 행안부 외에 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띠에 심각한 경우에는 빨간색, 경계는 오렌지색, 주의는 노란색, 관심은 파란색. 그래서 표준 매뉴얼을 앞에 표지가 어떤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라는 것을 색상만 봐도 구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매뉴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위기관리 매뉴얼 관계부처 합동은 풍수의 재난에 대한 부분을 매뉴얼로 수립해 놓은 상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재난, 그리고 요 안에는 재난관리 체계, 관계기관 임무 역할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이 뒤에 나오는 실무 매뉴얼에 작성을 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실무 매뉴얼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 작성해야 되냐?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지자체에서 작성하고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아니라 주관기관이죠. 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아까 이전 거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이 됐다고 한다면, 표준이 아닌 실무 매뉴얼은 재난관리 주관회장의 행정안전부가 작성을 하고, 아까 그 내용에서부터 노란색 경계 부분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기능별 공통 분야에 따른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이렇게 있잖아요. 각각의 풍수에 뭐 기타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합해서 실무 매뉴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무 매뉴얼에는 이전에 표준 매뉴얼에 있던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실제 필요한 조치 및 절차를 여기에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전에 그 실무 매뉴얼이 근간이 돼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작성이 됩니다. 요거는 충북개발공사 저희에서 작성한 건데, 재난 사항이 풍수의 재난은 저희 개발공사의 재난 성격으로 보면은 심각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 현장의 행동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을 하고, 그리고 이 행동 매뉴얼에서 통합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시스템에 입력할 때는 각각의 재난별로 별도로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는 걸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참고삼아서 말씀드린 거고, 그럼 이 풍수의 재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보시는 우측에 보면 기상청 날씨 누리에 기상특보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보에 따라서 지금 여기 사진은 이제 폭염에 대한 게 있는데, 저희가 있는 건 이제 호우주의보나 태풍이 가장 영향이 크겠죠. 호우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단위, 12시간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 3시간에 60mm 이상이면 호우주의보, 또 12시간이면은 110mm 이상이면은 호우주의보,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되고, 경보 같은 경우는 아까 호우주의보보다 30mm가 더 왔죠. 3시간에 90mm. 그리고 12시간 같은 경우에는 70mm가 더 와서 180mm가 호우경보에 해당됩니다. 이 태풍주의보나 경보는 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강풍 호우주의보 기준이 도달이 예정됐을 때 주의보로 가고,
태풍 경보 같은 경우에는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고, 강풍 같은 경우에는 초당 21m 이상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이전에서 설명드리면, 이전에 개발공사의 시스템 외에 국가적인 위기 시스템은 뭐가 있는지부터 그게 주요 내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공사 대응 체계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위기 형태는 뭔지, 국가위기관리 종합체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체계는 뭔지, 여기에 사고가 일어나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대한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난 현장의 대응 수습의 표준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시군구 지자체는 통합지원본부에 대한 표준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공사의 대응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 형태를 보시면은 강풍과 호우의 상황을 가지고 각각의 중앙정부별 어떤 위기 형태가 있는지를 보시면은, 강풍으로 인해서 도로나 주요 시설물 파괴, 도로교통이 두절되는 경우는 국토부가 해당이 되고요. 대규모 정전 통신 장애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나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호우 중에 침수나 산사태, 교통두절, 인원, 물자 수송 분란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가 해당이 되고, 농경기 유실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아까 이전과 같이 호우로 인한 대규모 정전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위기 형태별로 해당 중앙부처가 다르다 아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태풍 같은 경우에는 25도하고 동쪽 135도 사이에 태풍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계구역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비상대응에 주의보가 발효가 되고, 요 28도에서 132도로 비상구역에 들어가면 경보가 발효가 됩니다. 국가위기종합체계도 부분이고요. 요거는 맨 위를 보시면은 대통령이 있고, 맨 아래는 공사의 재난 수습본부, 수습본부의 본부장으로 사장님이 계시죠. 어떤 단계로 위로 올라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이 여기서 발생되면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올라가고요. 여기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총괄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는데, 이 양쪽으로 해가지고 지원 부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긴급 통제단이라든가 구조본부, 또는 지역 사고수습본부, 유관부처가 협조기관으로 있고, 중앙사고수습본부 같은 경우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중앙구조본부, 이건 소방청이나 해양경찰청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유관부처가 해당이 되고, 그래서 최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하고, 요 위로 올라가는 대통령까지 보고하는 과정 안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가 주관하고요.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안보실에 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 비서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핵심이다. 여기 있는 것처럼 대규모 재난이나 대응 복구 총괄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있어요. 본부장이 대규모 재난이 있을 때는 해양부 장관이 본부장이 됩니다.
그 밑으로 이제 중앙안전대책본부 차장이 이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역임하고, 그 밑으로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업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총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총괄관 및 재난수습 홍보관이 담당을 하고, 현장 대응 같은 경우에는 시설 응급복구반은 국토부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거는 산업부, 의료 방역은 복지부, 재난현장 관리 정비는 환경부, 뭐 이런 식으로 쭉 관련 부서별 업무별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그 사고 성격별 내용들이에요. 저희가 해당되는 거는 여기는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고, 다중 밀집 시설이 만약 붕괴됐다 그러면은 국토부가 주관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요. 저희가 직접적인 해당은 뭐 가장 요거일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남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인데, 정부 중요시설이라든가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난, 근데 이게 타 재난하고 속하지 않고 순수 지진으로 이루어진 재난 같은 경우는 해남부가 이행을 하고요.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국토부는 이제 그 외에 보통 뭐 철도, 터널, 지하철 이런 운송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다중 밀집 건축물에 대한 붕괴의 대형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토부가 해당되고, 화재 관련된 거는 화재 위험을 사고는 소방청이 대응을 합니다. 다음 표준 체계인데요. 요 재난 현장 수습 표준 체계는 요게 지휘관 밑으로 공보관 및 연락관, 그 밑에 이제 상황총괄 대응, 현장 대응, 현장에 대한 자원을 지원한 자원 지원, 대민 지원, 긴급복구 이렇게 있는데, 요게 각각의 긴급구조나 수습복구에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달리 긴급구조 같은 경우는 소방서장이 지휘관이 되고, 수습복구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부단체장이 지휘관이 돼서 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고요. 시군구 통합지원본부의 표준 편제는 아까 똑같이 지휘본부, 뭐 상하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똑같은데, 각 시군구별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대책본부하고 협업 가능한 연계해서 각각의 이제 세부 업무별로 쭉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 대응 같은 경우에는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 방역, 뭐 환경 정비, 뭐 사회 질서, 수색 구조 지원, 이런 게 이제 현장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는 뭐 참고 항상 보시고요. 요게 그러면 앞서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개발공사 공공기관은 어떻게 되겠냐? 공사의 재난수습대책본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본부장이 이제 사장님으로 돼 있어서, 현장 방제 대책반은 하위로, 이전에는 5송 사업소가 있었는데 5송 사업소가 종료가 되고, 실제는 현장 대체 인원이라든가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현장이 부기사업소이기 때문에 부기사업소로 진행되고, 이 재난수습대책본부 공사를 통해서 충북도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예산담당관실 올라가고, 그 위에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그리고 최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면 위기관리 되는 기구 체계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재난수습대책본부의 아까 재난수습대책본부의 세부적인 본부 및 이하 사계 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및 안전품질실장이 이제 대책 단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상황관리반은 균형개발사업처장이 단장으로, 반원은 균형개발사업처 및 청년경영실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지원 인사총무처장이 되어 있고, 반원은 인사총무처 투자유치보상처 소속 직원들이 해당이 됩니다. 언론지원반은 대외협력실장이 반장으로 소속 직원이 반원이 되고요. 응급복구반은 스마트밸리 상단처장이 반장으로 소속 직원 및 주택도시재생처 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아까 이제 조직에 대해서 보시면 각각의 개별 임무를 한번 보시면 사장님이 이제 재난수습대책본부장으로서 본부를 총괄하시고 본부장님이 이제 부의 운영을 지원하시고 그리고 재난수습대책단 안전품질실장이 수습대책단을 편성 및 운영하고 안전상황실을 총괄합니다.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관리, 언론, 행정, 응급복구 그리고 해당 밑에 사업소장들이 있고요. 상황관리관은 크게 뭐냐면 풍수해 같은 경우는 기상상황이 가장 중점적인 상황이라 기상정보 및 전파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재난 발생에 따른 각각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복구 지원하는 것까지가 상황관리관. 언론지원반은 언론 보도, 홍보, 보도 자료 작성하고 배포하고 행동요령 홍보하는 것들이 언론지원반이 되고, 행정지원반은 사업관리, 시설물관리, 피해 주민 등 긴급대책관리 이렇게 내용이고, 응급복구반은 스마트밸리 상단처럼 관할 사업장에 대한 안전방제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응급복구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인력, 자재, 장비들을 관리하죠. 나머지 이제 소장님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데 사업장에 대한 안전, 방제 업무들을 관장합니다. 이 협력기관은 뭐 아실 거예요. 소방서, 경찰서, 병원, 협력업체, 유관기관.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3장에서는 위기관리 기본 방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좀 관심 깊게 들으셔야 될 부분이고, 비상근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비상근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있는지, 위기평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이 판단하기 위한 지구는 왜 이걸 하는지, 이 지구 감시에 대한 부분, 이걸 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뭔지, 방침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위기관리 목표 및 방침은 이전에 목표에 대한 건 설명을 중복되는 부분이라 따로 안 드리고, 방침 자체는 태풍 호우 시의 관측, 신속한 경보, 사업소 전파, 그리고 방제시설을 철저하게 정비하고 점검하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방침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크게 본사의 역할이 있고 현장의 역할이 있어요. 본사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상황실이 중심이 돼서 유관기관하고 공조체제를 갖추고,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 구성해서 풍수의 모니터링에서 접하는 것이 이제 본사 안전품질실이 주가 되겠죠. 그래서 하는 역할이고, 공사 현장 방제 점검은 각 사업부서의 사업소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개별 사업소가 없이 진행하는 사업들도 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시기에 따라서 매일매일 하는 일일 점검, 공사 구간에 수시로 하는 수시 점검, 그 수방 풍수에 관련된 수방 대책 점검인 자재 확보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취약지구 실태 점검이라든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방제 업무나 시설 정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게 이제 재전달용 통신시설이 저희 개발공사에는 따로 없어요. 경보 시스템도 없고. 그래서 메신저나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따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 방제 지금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교육처럼 비상사태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 지역에 대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내문 같은 거 점검하고 수방자재, 동원 장비 이런 거를 점검을 합니다. 다음은 위기 징후 감시 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기 징후 감시 체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중복된 내용들이 있어서 크게만 보시면, 위기 징후에 대해서 본사 재난안전상실에서 감시나 방향 징후를 감시를 해서 지침을 사업소 사업단 안전상실로 내리면 그 징후에 따라서 활동 사항이나 징후를 분석해서 감시 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위기 감시 징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상황 판단 회의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기상 상황에 대해서 공사의 직접적인 영향, 기상청에서 주의보가 떴다 그러면은 안전품질실에서 주관해서 안전품질실 직원 하에 자체 회의를 운영해서 상황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비상금을 쳐야 된다든가 아니면 위험 요소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그게 준비 체제에 대한 기상청 주의보에 대한 단계고요. 다음은 이제 경계 체제인데, 기상청에서 경보가 발령되면 이게 공사에 소규모 피해가 예상될 경우, 또는 3개 이상 현장에 피해가 경보가 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계 체제로 주간 본부장님이 주관을 해서 이 상황 판단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스마트밸리 상단처 주택도시 균형개발 인사총무 그리고 각 사업소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상황 판단회의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는 이제 비상근무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각 위기 상황별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상황 판단 또는 위기평가회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요. 여기서 결정을 내리고, 다음이 이제 비상체제인데, 비상체제는 기상청 경보 발령에 대해서, 경보 발령은 대규모 피해가 가능성이 있을 때 공사에 사장님이 직접 주재하시고 나머지 본부장이야 각 부서의 단장님들, 소장님들 다 참석하셔서 비상체제가 운영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황판단의 위험성 위기평가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느냐? 기상 현황에 대한 재난 상황을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상황 위기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지역 상황이나 재난 대처 상황을 본사 사업소에서 점검한 내용,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의 논의,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지, 구축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상대응기구에 대한 운영, 그리고 비상근무 단계 근무 인원 결정, 긴급조치라든가 초기 대응이라든가 비상대응, 수습복구 대응 시 필요 조치 이런 부분을 상황 판단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상황 판단회에서 상황 판단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상황실 근무자가 기상 대응이나 향후 전망을 통해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상황 보고를 하고, 이 상황에 대한 분석 자료를 안전품질 실장 및
각 사업부서장이 과거에 피해 사항은 어땠는지, 뭐 취약 부분의 위험 요소는 뭐가 있는데 지금 초기 대응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예상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요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 그러면은 요거 이제 각 단계별로 아까 경계 단계, 뭐 비상 단계 있죠. 그래서 비상 근무 단계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재난 수습 대책본부까지 개최할지 안 할지, 또는 비상대응 조치 사항은 뭘로 할지, 이런 사항들을 요 주요 사항 논의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 후속 조치 이행해 보면 이제 여기서 결정된 사항으로 비상근무 단계를 실시하고 뭐 재난수습 대책본부를 가동하거나 이런 실제적인 부분을 조치하는 걸로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위기 경보 수준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관심이 이제 파란색 블루로 있어서 태풍 호우가 빈발하는 시기, 공사에 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주의가 옐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비특보 주의로 발효되고 공사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될 때, 그래서 재난수습대책본부나 대응태세를 준비하고 상황실, 사무실 현장 근무를 실시하는 활동들을 하고, 경계단계 오렌지색에서는 소규모 피해가 직접적으로 예상이 될 때, 그러면은 이제 수습본부 및 상황 판단에 개최해서 비상근무 결정하겠죠. 그리고 주의 단계에 알리고, 그래서 상황실, 사무실 현장 근무 확대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이제 공사에 대규모 피해가 확실시 되거나 발생이 됐을 때, 그래서 재난수습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상황실, 사무실, 사업장 등록 확대, 경계 단계에 대한 주요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위기 경보 절차인데요. 이거는 태풍 호우 상황이 파악이 되면 저희 안전통신실에서 게시판에 기상 현황을 계속 게시를 하고 있어요. 일별로. 그리고 비상특보가 발효가 되면은 오전 오후로 해서 변화된 상황을 보고를 하고 게시를 하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초기 상황 판단 회의에서 안전통신실 주재가지고 기상청 주의부에 대해서 영향이 끼칠 때 상황 판단해서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판단 회의하고 요거하고 다른 거는 경계체제나 비상체제에서 경계체제는 본부장이, 비상체제는 사장이 주제를 달리한다.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요거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관심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주의 사항에서는 안전품질실에서 재난수습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할 준비를 합니다. 주의 단계에서 각 사업소 사업단은 현장 상황실 운영 준비를 해요. 그래서 즉시 대응태세를 조립할, 말 그대로 주의사항은 준비 단계고, 오렌지 경계 단계에서는 안전품질실에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데 조건이 뭐가 있냐, 호우 태풍 경보가 발령돼서 공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이 3개가 이상이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현장 상황실에서도 비상근무를 강화합니다. 심각 단계는 이제 같은 부분인데 대규모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 비상근무 강화하는 내용. 그럼 비상근무는 어떻게 쓰냐? 지금 현장이 저희가 많다고 한다면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비상근무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사의 각 사업부서에서 다 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실제 본사에서 쓰는 부분은 안전품질실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단계 때는 안전품질실에서 2교대기 때문에 2명이에요. 그래서 경계 단계 2명, 심각 단계에 기대는 4명, 사업단 사업소에서는 주의 단계에서는 1명, 나머지는
경계 단계 때는 4명, 그리고 심각 단계 때는 경계 단계 때는 2명, 심각 단계 때는 4명 이렇게 비상근무를 씁니다. 비상근무는 2개조로 9시부터 21시까지 1개조, 2조는 21시부터 공부시까지. 그래서 요거 비상근무에 대한 근무 신청은 현재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인사청구처에서 올릴 수 있게 그 내부 종합정보 시스템 망을 손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인데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에서 개별 조치사항들이 따로 있어요. 관심단계 사항에서는 태풍 후 빈반 시기인데 크게 이렇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징후 감시 활동, 협조 체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서별 역할은 본사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하는 거하고 상하 근무를 철저할 수 있게끔 통보하는 거하고, 그리고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사전 조치사항을 이행하는 거, 그리고 주의 단계에서는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전파하고, 그리고 위기 상황 판단에 따른 위기 경보 발령상 대책을 추진하고, 그리고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을 준비를 하고, 유관 기간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예를 들어서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주의 단계에서 공문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각 개별 상황에 따른 대처 상황을 우리가 그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서 준비될 사항은 있는지, 그리고 피해 우려 지역이나 위험 시설에 대한 응급 조치에 대한 시행 점검, 정비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합니다. 이 주의 단계는 앞서 말씀드렸어요. 예비 특보 주의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 경계 단계는 3곳 이상 직접적으로 국지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파하고 이건 똑같은데 이때부터는 비상근무를 합니다. 2교대로. 그래서 사전 피해 우려 지역에서 사전 점검의 응급 조치까지 시행을 하고, 그리고 심각 단계는 후 태풍 경보 단계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되거나 확대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여기 2교대로 하되 비상근무 인원이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경보 발령에 따른 대책 추진하고, 응급복구 지원 체계도 이행하고, 응급조치 및 지시 및 실시까지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응급복구 피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같은 경우 2차 피해까지 방지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상황실에서는 재난이 이제 대규모 재난이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행안부 재난 상황을 보고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재난 상황별 시나리오인데 태풍 시나리오, 호우 대응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진입 경로에 따른 정보들을 시나리오상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재난안전 상황실에서는 태풍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초기 상황 판단 회의 개최해가지고 위기 경보를 발령할지, 거기다 조치 사항은 뭘로 할지, 그리고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지자체에서 협조 사항들은 뭐가 있는지, 오히려 업무 협조를 받거나, 피해 우려 지역이나, 이게 제일 중요하죠. 피해 우려 지역 위험 시설에 대한 응급 조치 지시 및 점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 상황에 대한 응급 복구 실태 점검, 이런 것들이 이제 태풍에 대한 시나리오로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를 통해서 긴급복구 동원 업체에 대해서 지원 체계를 가동을 합니다. 다음 호우 대응 시나리오입니다. 아까 다른 호우 경보에 따른 정보를 놓고 집중호우, 태풍 대신 이제 집중호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중호우 발생 정보에 대한 점검, 분석,
이하 상황은 앞에 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기간 대응 수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이거는 재난관리 체계도, 절차도, 풍수의 재난 프로세스, 관계기관 주요 업무, 이렇게 내용들이 있고, 이거는 앞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호대우 표준 절차도는 태풍 발생하면은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상황 판단에 할 필요 없다 하면 그냥 상황만 관리하면 되고, 이 안에서 저희 개발공사에서 피해가 있거나 뭐 하면은 최종 중대본까지 가동이 돼요. 대규모 재난일 경우에. 그리고 재난 사태를 선포하거나, 이거는 중수본, 중대본 가동되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난 사태 선포하고 뭐 특별재난 지역 선포까지. 그래서 수습복구에서는 응급복구, 중대본 해체 상황 종료로 최종 종료되는, 이렇게 흐름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관계기관 주요 업무에서는 이거는 앞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장인데, 요 기타에는 상황 판단의 운영사항, 재난안전 비상등급 편성 기준, 위기 단계별 업무 카드, 그리고 재난상황 종합상황 보고, 그리고 단계별 안전관리 대책,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언론 대응 매뉴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 판단 행위 들어가면은 기상 상황에 대한 전망들을 모니터링해서 기상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여기 이제 안전품질실에서 각 기상 상황의 위험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기상 상황을 보고를 하고, 재난 상황이 있으면은 재난 상황에서 취업 보고를 저희 안전품질실로 되면 취업된 내용을 가지고 재난 상황까지 보고를 하고, 그리고 각 부서별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에 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서별 대응 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상 피해 지역을 분석하거나 거기에 따른 대응 계획이라든가 조치 사항의 조치 계획을 부서별 대응 계획에 넣고, 그리고 주요 논의 사항의 결정은 이거는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으면 보고 사항을 기준으로 비상근무를 어떻게 쓸 건지, 피해 예상을 복구는 어떻게 할 건지를 주요 사항 및 논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후속 조치 이행인데, 여기 위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비상근무 및 재난 상황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상청 주의보에는 참석대상 안전품질실 부서 소규모는 본부장님이 주재하고 나머지 사업부서 및 사업소, 대규모는 사장님이 주재하고 참석대상이 본부장님, 전체 부서장 및 사업소장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비상근무 편성 기준은 앞서 설명 한번 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임무 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비상근무를 승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장마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폭우가 연속해서 오는 경우에 2교대 근무를 쓰게 되면 대체 근무자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 책임자, 부서장이 발생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탄력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게 비상근무를 쓰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재난 위기 단계별 업무 카드입니다. 그래서 경영진, 상황실장, 상황반장, 상황반원, 각 사업 부서장들에 따라서 업무 카드가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연락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이제 개발공사 안전상황실에 각 사업부서장 및 사업소장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상황별 임무가 단계별로 관심 주의 단계에서는 초기 상황 확인, 상황 판단 회의, 긴급 조치, 경계 심각 단계에서는 재난 사고 초동 조치 지휘, 사업시설 비상 상황 발생 시에 현황 파악 및 조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2차 피해 확산 방지하고 하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비상 상황에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를 하는 등 내용들이 이제 경계 심각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경계 심각 단계 단계별 판단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고사항인데, 태풍이 발효됐다고 기준을 했을 때 태풍 대응사항 보고예요. 이 보고 요지는 이 태풍에 대해서 진로 및 피해 현황이라든가 특보 현황이라는 것을 짧게 보고 요지로 작성을 하고, 누적 강수량 기준으로 해서 충북 지역별로 일별 강수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평균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재난 대처 상황을 산업단지가 있고 건축 시설이 있고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완료가 됐다, 미완료 완료 중이다, 그러는. 그리고 재난 대처 관련돼서 완료가 됐고 재난 피해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리고 이제 비상근무는 안전품지실은 몇 명, 스마트밸 비상단처 각 사업부서별로 몇 명씩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이 피해 상황은 피해 상황이 있으면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있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 대한 조치 사항은 상황 판단 회의를 언제, 추가적으로 여기는 이제 경계 단계인데 3위 단계로 올라갈 경우에 위기 경보를 발 예정이라든가 행안부에다가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난 상황 종합 보고가 작성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건 종합 보고라고 하면은 재난 상황 보고입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작성을 하시는 건데, 이건 이제 산업단지를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태풍이 언제 북산에 대해서 특보가 발효됐고 강우량으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해서 인근이 침수되거나, 주요 피해 상황에는 인적, 장비, 물자 부분에서 각각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있고 없음을 명시하고, 개별 조치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인가가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가옥에 대한 대피를 요청하거나, 그리고 붕괴 우려 구간에 대한 보수를 하거나 또는 보수를 요청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치 사항에 들어가 있고, 이제 지원 협조는 아까 보수 요청 사항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재난 상황식으로 피해를 알리거나 지자체로 보수 요청을 진행한 것들, 어디 군청이라든가 지원 협조사항. 향후 전망 및 대책은 위기 경보에서 이제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발령이 된다. 이런 진행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경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향후 전망 및 대책에 언급을 하면 됩니다. 이 단계별 행동 요령은 사전 대책, 사후 대책이 있는데, 앞서 요거 그게 각각 개별 상황에서는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미리 사전에 대책할 거는 기상 전망, 강우 상황 파악하는 거,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할 수 있게 유지하는 거, 수방자재 장비 점검, 그리고 실제
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시공사의 지원 역량 가능한지 점검, 그리고 기존에 피해가 있었거나 아니면 피해가 예상되는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이게 이제 사전 대책이고, 사후 대책은 이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파악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안전 조치를 하고, 풍수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복구 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고, 대형 재난 피해 발생 시에 협조 요청하는, 이게 이제 공통 사항이고, 이 시설물에 대한 거는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요거는 저희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충북도나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5송의 인명피해가 한번 발생됐죠. 거기에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보가 생산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걸 그냥 기회를 못 잡고 오보에 빠져서 본의 아니게 하지도 않은 거를 덤태기 써서 업무 수행이 아주 곤란한 지경까지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대응 능력인데, 위기 전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처럼 교육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요령이나 아니면 징후 파악해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위기 전에 도내나 중앙이나 지방 언론사 현황 및 기자 명단을 사전에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위기 시에는 위기 발생 및 진행으로 나눠지는데, 위기가 발생되면은 언론 대응 전담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전담자를 지정하는 이유는 각각의 각 사업부서라든가 아니면 뭐 안전품질실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담당자라든가 각각의 다른 내용으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일어나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비단 대책 가동하고 여러 모니터링하고 관련 언론 대응이라든가 행동 요령 실시간 전파를 언론 대응 전담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위기가 진행이 되면 공동 취재단을 구성합니다. 그 언론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하기 위한 보도 자료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편중된 자료나 아니면 본인들이 자료를 못 받게 되면은 그거로 인한 불만들로 오보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취재단으로 공평하게 신속하게 정보가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오보나 유언비어에 대응할 수 있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브리핑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온라인 소통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든가 이런 게 위기 진행 단계에서 수행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최종 끝나면 결과 브리핑,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 매뉴얼에 대해서 개선할 바 내용들은 없는지 평가집이나 사례집, 자료집을 이제 발간하고요. 그래서 위기관리 소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언론 대응 전담자 대외 협력실에서 소통 기획가 되는 부분, 매체 지원가 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업무할 때 여러 분석은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이라든가 브리핑 보도 점검이라든가 오보 유언비어 확인 이런 것들로 확인하시고, 기획 단계 소통 기획에서 기획 부분은 관계 연락망 구축하고 브리핑 문안이라든가 보도자료 작성하고 오보 유언비어의 대응 전략을 여기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언론 제공 자료라든가 언론 취재 공동 운영에 대한 부분도 기획 단계에서 하고, 매체 지원은 언론 및 온라인 취재 지원하고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을 등록해서 실제 관리할 수 있어야지 오보에 대한 부분을 막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쉽사리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부에서 등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언론 연락 체계를 등록을 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오보나 유언비어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언론 취재사 수요를 파악하거나 주간 이 협력이나 지원에 대한 사항들이 언론 온라인 취재 지원에 대한 설치비 운영은 가능하면 취재를 지원하거나 작성 원고를 송고하는 장소를 확보해서 제공해 주거나, 또는 이제 현장에 깊숙이 들어와서 또 이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보가 생성될 수 있는 자료들을 또 거기에 생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재 제안서는 필히 설치를 하셔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일 날 월간회의가 끝나면 이 매뉴얼과 관련된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사업판단회의를 개최하려면 월간회의 때 참석을 하신 부서장 및 사업소 단장님들, 소장 단장님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일정을 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그 이전에 훈련 관련된 사항의 임무 카드에 대한 내용은 각 부서 기능 연습생 담당자 통해서 공문으로 배포하고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 참석에 대한 부분은 유튜브에 답글란에 인적사항 적으셔서 꼭 필히 수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